안녕하세요. K입니다. 제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5년 11월 30일 딱 하루 한국에서 어떤 뉴스들이 쏟아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오늘 바로 그 하루치 뉴스를 탈탈 털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전환기의 불안한 민낯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인데요. 사법 리스크가 정치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기, 민생은 체감상 더 나빠지는 전환기였다. 와, 진짜 이 한 문장이 그날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딱 하루치 뉴스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 이날은 그랬어요. 가장 시끄러웠던 정치 뉴스부터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개인의 삶의 문제까지 모든 게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딱 연결되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정치권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그 사건부터요. 네, 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건입니다. 혐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거였고요. 야당이 이걸 주도하면서 뭐랄까 거대한 정치 전쟁의 시작을 알린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추 전 원내대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게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어요. 바로 비상계엄 사태, 해병 순직 사건, 그리고 수사 외압 및 도피 방조 의혹, 이 세 가지 핵심 의혹을 파헤치는 특검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포동의안은 그 거대한 흐름의 딱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게 정치권과 사법부의 전면전으로 번진 건데 이런 갈등이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진 않잖아요. 그럼요. 절대 아니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법정 다툼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을 모두가 느끼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정치에서 시작된 이 불안감은 정말 파문처럼 사회 전체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날은 국내외에서 터진 사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바로 홍콩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의 소식이었죠. 83명이 넘는 분들이 고층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은 정말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홍콩에서 큰일이 났구나 하고 넘어갈 뉴스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치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던 거죠. 맞아요. 이미 이태원 참사 같은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사는 이 아파트는? 우리 동네는 과연 안전한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그 아픈 기억을 다시 건드린 셈이죠.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날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정책 두 가지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의대 증원 문제였습니다.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감사원이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자, 보세요.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큰 이슈들로 싸우고 기관들은 정책의 근거를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민생 경제는 어땠을까요? 뉴스에 나오는 경제랑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 사이에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뉴스만 보면 코스피가 오르네, 비트코인이 뛰네 이런 자산시장 얘기뿐인데 막상 가게 문 열고 손님 기다리는 소상공인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그냥 한겨울이었어요. 깊고 어두운 불안 그 자체였죠. 저희가 인상 깊게 본 기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험 준비하는 청년 인터뷰였는데 코인도 집도 그냥 딴 세상 이야기예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게 딱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인 거죠. 뭔가 해보려고 해도 기회 자체가 아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 그걸 보여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이 말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계속 되는데 자산이 늘어나는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 청년들은 일자리, 집, 교육 모든 면에서 불리해지고 사회 양극화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보죠. 정치, 사회, 민생. 저희가 오늘 살펴본 이 하루는 결국 거대한 불안 두 개가 서로 딱 만나서 겹쳐지는 날이었던 셈입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걸 불안한 전환기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 같은 아주 거시적인 불안이 당장 내 삶이 힘들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안감과 만나서 서로를 더 키우는 시기.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뉴스 헤드라인에는 계엄, 탄핵, 체포 같은 정말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무거운 단어들이 막 떠다니는데 바로 그 옆 기사에는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내나 하는 한숨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현실이 공존하는 것. 이게 바로 2025년 11월 30일에 기묘하고도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결국 이 하루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안개처럼 불확실한 불안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터널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생각할 거리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